반갑습니다.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조혜성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도 이제 끝났고 7월 이후 2026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저의 수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중간 합류를 해도 괜찮은지 하반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1대1로 이제 답변을 드리다가 차라리 그냥 영상 하나를 제대로 찍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수업과 자료, 관리 이 3가지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수업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크게 이제 3가지 시즌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2에 대한 압축반 성격의 월담 제로, 그 다음에 시즌 3 심화의 월담, 그리고 시즌 4 파이널의 만월 강좌가 남겨져 있고요. 각 강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 월담 제로입니다. 시즌 1과 2가 이제 6월 모의고사 이전에 진행됐던 시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수업에 이제 합류를 하려고 이제 시즌 3 심화 시즌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아직 국어에 있어서 베이스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으신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수업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심화 시즌에 들어오면은 조금 약간은 뻑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월담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선 좀 뭘 하냐, 6월 모의고사 이전에 배웠던 시즌 1과 시즌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압축적으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에 있어서도 교과서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념이 별거는 아니고 독서 지문을 읽는 기본적인 방법들이라던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지문을 읽을 때나 문제를 풀어낼 때 어떤 체계나 기준이 없었다면 여기서 그런 체계랑 기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진행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많은 기출들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좀 고효율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기출들을 좀 선별해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즌 1, 2에서 여러 가지 기출을 봤을 텐데 거기에서도 좀 영양가가 높고 좀 볼만한 지문들을 선별해서 제가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개념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개념에 일관되는 적용이겠죠. 그러니까 개념 따로 문제 따로, 그러니까 방법론 따로 진짜 문제 실전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강조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실제로 제 수업에서도 지문을 읽어내는 데 사용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기출 과제에 나갈 때도 그 과제 해설도 다 제가 타이핑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개념을 적용하는 양상들을 살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3주 동안 이제 정말 기본이 되는 읽기 방법들, 기본이 되는 감상 방법들을 구축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담 제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즌 3 월담 점수의 벽을 넘다예요. 여기는 이제 시즌 1, 2가 끝난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기출들을 많이 볼 거예요. 좀 어렵다고 평가되는 기출, 그 중에서도 정말 역대급이다 싶은 기출들 위주로 좀 더 분석을 해볼 거고요. 역시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하는 양상으로 해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월담 시즌에 바로 들어오면 안 되냐, 이 압축반을 안 듣고 그냥 들어오는 건 안 되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됩니다. 괜찮아요. 압축반을 꼭 듣지 않더라도 강의를 수강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다만 4등급 이하, 조금 낮은 3등급 이하 분들은 바로 여기로 들어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강좌의 성격 자체가 최고난도 기출을 분석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을 배우면서 기출까지 풀어내면 너무 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개념을 아예 낯선 개념을 보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지문을 독해하기도 바쁜데 또 개념까지 적용해야 돼. 그럼 이게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좀 낮은 3등급 이하의 분들은 바로 여기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압축반을 먼저 듣고 제가 이제 권유하는, 제안하는 글 읽기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은 숙지를 한 상태로 여기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1, 2등급 분들은 이거를 들을 필요가 없냐 하면은 들으면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심화 시즌에 들어와도 사실 1, 2등급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론들이 되게 특이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 1, 2등급 기준으로 이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기술들을 체계화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들어도 이질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간에 되게 일반적인 기술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개념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들어오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난도 기출들을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 좀 목표하는 게 양적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은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 평가원 기출을 깊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마련해 놓은 기출의 논리들이라던가 서술 패턴들 이런 출제 원리들을 장악해 놓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의 첫 스텝이라면 근데 이것만으로는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기출 지문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건 문제풀이의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푸는 거는 평가원 기출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정확성만 올려도 속도가 알아서 붙는데 조금 이제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는 정확성만 올린다고 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도 좀 다른 이제 패턴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평가원 기출이 아닌 비기출, 그러니까 낯선 문제들로 하셔야 됩니다. 속도를 올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원 기출을 막 분석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낯선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돼요. 양적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월담 시즌에서는 점수의 벽을 넘는 게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점수의 벽을 넘기려면 정확성도 높여야 되고 속도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낯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수업에서는 많은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과제로 넣어드리고 있고 그것을 또 검사하면서 피드백까지 해드리고 있다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 요소가 또 EBS죠. EBS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제 시각은 EBS 연계 대비는 너무 얕고 넓게 하는 게 아니라 깊고 좁게 해야 된다. 깊고 좁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얕고 넓게 하면 사실 체감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연계 공부를 했다는 그 기억만 나고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나 문제를 풀 때 도움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파트를 정하고 그 파트를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럼 그 파트는 당연히 연계율이 높은 파트가 좋겠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계율이 높은 파트는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 그러니까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지문이 연계될 뿐만 아니라 사실 고전문학 같은 경우가 사실 출제할 수 있는 방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대문학처럼 입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제할 수 있는 방향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연계를 공부했을 때, 대비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현대문학이라던가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연계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험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건 EBS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집중해야 될 건 고전문학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EBS에 대해 고전문학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분석까지 해서 분석서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즌4 파이널에서는 만월, 만점의 달이라는 이제 시즌이 진행되는데요. 파이널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응시를 하셔야겠죠. 자, 실전 모의고사 응시를 하시고 당연히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한 일관된 해설을 제가 수업할 거고 해설지에서도 그렇게 개념을 적용해서 일관된 논리로 뚫어나가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왜 일관된 개념을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국어는 이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컨디션 따라서 점수가 요동치는 이유가 일정한 개념이, 체계가, 방법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날 느낌대로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운이 좋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만 운이 안 좋으면 점수가 막 진짜 폭락할 수도 있고 제일 안 좋은 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점수가 나오려면 일정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응시하고 실무 해설을 할 때도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에 의거하여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라는 건 되게 특이한 얘기보다는 일반적인 얘기에 가까워요. 정말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실전 행동 매뉴얼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매뉴얼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없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장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 실무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이다 보니까 총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평가원 코드, 그러니까 평가원이 좀 자주 내는 함정 포인트라던가 지문의 서술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EBS 연계 역시 좀 연계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좀 총정리하는 식으로 파이널 강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수업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배부되는 자료는 뭐 두 개가 있어요. 본교재와 부교재. 그래서 본교재 같은 경우는 매주 배부가 되고 있고요. 주간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별로 저는 이제 수업 주제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뭐 심리의 파악과 추론이라고 해서 뭐 지문에서 이 심리를 읽어내고 그 심리에 이거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테마 하나씩 있거든요. 그 테마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지문들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주제와 연계되는 지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지문들은 수업 지문, 복습 과제, 적용 과제, 예습 과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똑같은 주제로 복습, 적용, 예습 다 똑같은 주제로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게끔 훈련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어는 기출을 그냥 풀고 버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깊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석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고 난해하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안 들리도록 기출 분석 가이드를 정말 상세하게 매뉴얼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매뉴얼의 물음에 따라서 해야 될 걸 하시면 자동으로 기출이 분석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고요. 따로 노트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 주간지 안에다가 기출 분석할 수 있는 빈칸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빈칸 채워가면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본교재에서 목표하는 거는 정확성의 극대화예요. 빠르게 풀려는 거는 부교재에서 연습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정말 정확하게 내가 답을 찍었어도 그냥 바로 채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답에 확신이 있는가 계속 이걸 물어볼 수 있게끔 장치들을 마련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일단 국어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시간이 널널할 때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본교재에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 검사를 실시할 거예요. 매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사실 수험생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되게 소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반에는 약간 동기부여가 되면 되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의지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안 할 수 있게끔 매주 제가 과제를 검사하면서 과제 이행도를 문자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사실 이걸 매주 받다 보면은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걸 꼭 의지를 다지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헬스장을 가는 것도 일단 헬스장에 가면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데 굳이 헬스장을 가는 건 가면 그냥 운동을 하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조금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과제 검사도 매주 철저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안 한다면 뭐 제가 뭐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막 엎드려 뻗쳐 뭐 이럴 수 없죠. 그렇지만 매주 이제 과제 이행도를 문자로 전송하죠. 그 상황을 보면서 1대1로 조금씩 약간의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본교재로 결국에는 목표하는 게 뭐다? 과제 검사하고 계속 숙제하는 거 확인하면서 정확성의 극대화를 목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본교재로만 할 수 있는 건 정확성의 극대화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또 뭐라고?
속도라고. 그 속도를 훈련할 수 있는 게 부교재예요. 부교재 중에서도 첫 번째 하프문은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시간 단축할 수 있는 하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독서 두 지문, 문학 두 지문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목표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앞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모의고사는 다 낯선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기출이죠. 교육청, 사관학교, 홍차일대, 리트, 미트, 피트 이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낯선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훈련, 점수를 극대화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월담 이후에는 이 하프문이 5일장이라는 한수 모의고사의 주간지로 대체돼서 제공된다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일장도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되는 주간지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5회분을 하프 모의고사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전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EBS는 고전문학에 저는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전은 이렇게라는 자료는 EBS 고전문학에 대한 분석서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MG 버전 풀이라고 해서 사실 고전문학 좀 재미없잖아요. 그 재미없는 소설이나 시가의 내용들을 조금 뭐랄까 인터넷에서 약간 썰푸는 그런 재밌는 글들처럼 약간의 비속어도 섞어가고 신조어도 섞어가면서 여러분이 가볍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줄거리 요약이라고 해놨고 뭐 한 5줄 써놓고 요약했다 이게 아니에요. 꽤나 상세하게 줄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애내독을 하시면 분명히 수능장에서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6월 모의평가 때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출연해서 선별해 놓은 고전소설 2작품 중에 하나가 나와서 김진옥전 하나가 나와서 뭐 학생들이 좀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도 잘 맞춰서가 아니라 사실은 재밌게 풀었어서 잘 읽기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대목이 나왔을 때 훨씬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재밌게 만들어 놓은 고전문학 분석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구학공,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부법, 학습 방법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공부 방법이 좀 흔들리면은 좀 많이 이제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법 자체를 좀 흔들리지 않게끔 정석적으로 좀 정리해 놓은 교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 공부법의 톤에 맞춰서 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휘타파라고 해서 어휘에 대한 사항들을 다 정리해 놓은 교재예요. 그래서 고전문학에 대한 필수 어휘들, 문학 개념어, 독서 어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음해 놓은 자습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로 카이스트 코드입니다. 2606, 2609가 무슨 의미냐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서라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가 당해년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문제들은 사실 수능에도 연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기출보다도 훨씬 더 깊게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코드를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6모, 9모를 새로운 시각에서 또 풀어볼 수 있게끔 리마스터링이라고 해서 이 카이스트 코드 안에 뭐 선지를 약간씩 꼬아놨다고 하던가 좀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던가 동형 기출이라고 해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기출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분석도 해놓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시면 분명히 수능장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교재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세 번째, 관리는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매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제출하고 검사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조교쌤이 이제 체크를 하고 과제 이행도를 문자로 전송할 겁니다. 물론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빠따 들고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멤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의 과제 학습 진척도를 평가하지 않을 때랑 이 평가 받을 때랑은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사실은 이게 의지를 살리는 것도 되게 에너지 소모가 커요.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의지를 다지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를 덜 소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좀 고취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현장 제출이 불가한 뭐 온라인 학생이라던가 이제 좀 결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제출을 받고 있다. 카톡이나 사진들로 좀 받고 있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는 제가 클리닉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등원을 하시면 하프 모의고사, 하프문을 풀 수도 있고 미리 풀어온 경우에 대해선 그 하프 모의고사에 대해서 1대1 피드백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좀 일찍 오실수록
아무래도 여유롭게 저랑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자기의 학습 방향성들을 점검할 수 있다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이것도 좀 불가능해갖고 하신다면 전화 피드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전화 피드백은 과제 제출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우리 6월 모의고사는 끝났지만 9월 모의고사가 남아 있잖아요. 9월 모의고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6월 모의고사 가지고 학생들이랑 다 상담을 했는데 또 9월 모의고사 끝나고도 한번 심층 상담을 다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최소 20-30분은 할 수 있게끔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2달 동안 9월부터 11월까지 2달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서 이 시간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방향성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하지만 밴드나 카톡 항상 이제 질의응답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뭐 별로 안 남은 기간이지만 사실은 이제 수험 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수험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둬야 되는 게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뭘 돈을 많이 벌든 명예를 쌓든 무엇인가를 하든 간에 결국에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점을 잊지 않고 살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험생활도 사실 수험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행복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정말 우울의 늪에 빠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3가지. 현실과 이상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이상과 현실이 맞닿는 지점에서 첫 번째로 행복이 발생해요. 그러려면 이상을 내리거나 현실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을 맞닿으려면 이상이 내려와 주든 현실이 높아지든 요거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 발생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가 좁혀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의 현실은 이 아래인데 이상에 조금씩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와 희망, 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이 또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수험생활은 이상과 현실이 맞닿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어쨌든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야지 원하는 이상을 이루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점점 내가 목표하는 그곳에 도달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이 수험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 좀 괜찮은데 재밌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현재 애가 조금씩은 하니까 되네? 하니까 되네. 예전에는 해도 안 됐고 해도 안 됐는데 이제 조금씩 하니까 되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조금씩 자그마한 성취들이 나타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강사의 역할이 분명해지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되네? 라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은 겁니다. 하니까 되네? 국어가 좀 재밌네? 수험생활이 그렇게 힘들 것만은 아니, 물론 힘들죠. 독서실에 앉아서 스카이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재미가 있으려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 점수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운영해야겠죠. 그런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이 마냥 너무 힘든 것만은 아니고 하니까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풀이 방법들이라든가 풀이 체계들 그리고 중요한 지점들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노력할 것들을 저랑 분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은 수월하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게 수험생활 할 수 있으면 저도 또 즐겁고 행복할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힘내서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